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 10월 29일이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요. 혹시 네. 앵커님들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10월 29일이요? 무슨 날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세계 뇌졸중 기구가 그 뇌졸중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지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라고 예.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10월 29일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정되어 있다는 건 뇌졸중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위험한 질병인데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그런 좀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10월 29일이면 거의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제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뇌졸중이 특히 쌀쌀한 기온과 관련이 있기가 때문인데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은 피부랑 그 아래 혈관이 수축을 하잖아요. 그 수축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뇌혈관이 손상되거나 또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날씨가 차가워지면 뇌졸중 위험이 더 증가해서 이 날로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네, 저도 날이 추워서 오늘 코트를 꺼내 입었는데 사실 평상시에 뇌졸중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그러게요.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뇌졸중의 위험을 더 높이는 요소라고요. 네, 맞습니다. 뇌졸중이 물론 높은 사망률도 있고 또 어떤 후유증이 남는다 이런 위험성도 있지만 전조 증상을 모르고 넘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적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 인지율이 약 52.7%로 이제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인데요.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지러움이나 두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평소에 우리가 한 번쯤 어지러움이나 두통 겪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좀 무심코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려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두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약국에서 그냥 약 하나 맞아요. 먹고 그냥 감기 넘기는 기운일 경우가 수도 있습니다. 있고요. 네, 그럼 이 전조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뇌졸중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뇌의 어느 부분이 혈관이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합니다. 운동 능력이 상실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언어 장애를 얻게 될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이제 어느 부위를 다쳤느냐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 발병하면 3분의 1은 사망을 한다고 하고요. 굉장히 높은 사망률이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예방하는 게 중요한 질병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무심코 넘겨버리면 안 되겠는데요. 네. 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발병 2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늦어도 6시간 내에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골든타임을 보고 있는데요. 네. 팔다리 한쪽이 마비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외에도 팔다리 한쪽이 마비된다거나 아니면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좀 언어 장애가 나타난다거나 사물이 겹쳐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찾아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렇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119에 좀 전화를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관련해서 자주 병원도 찾아야 되겠고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이런 환자분들은 특히나 또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좀 덧붙인 내용이 있어주신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사촌 이내에 뇌졸중을 알았던 사람 2명 이상이 있다. 그러면 자신이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이제 좀 우려를 갖고 좀 병원을 가서 MRI를 찍어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지난주 사이판을 덮친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우리 국민 1,800여 명이 이제 고립이 됐었잖아요. 이제 오늘은 거의 다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의 큰 피해를 동반한 가을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이판 태풍 정말 위력적이라고 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참 근데 태풍이 보통 여름에만 발생한 줄 알았는데 요즘 가을 태풍 얘기가 많이 들려요. 네, 맞습니다. 9월 이후의 태풍을 통상 가을 태풍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만 봐도 최근 100년 동안에 10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8개밖에 없었다고 해요. 100년 동안에요? 네. 그런데 이 중 절반인 4개가 최근에 2013년, 14년, 16년, 18년이 최근에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가을 태풍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망쿠시나 콩네이도 가을 태풍에 속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콩레이나 망쿠 둘 다 9월에 발생한 슈퍼 태풍인데요. 네. 지난 9월에 발생한 망쿠는 필리핀에서 가장 피해가 컸죠. 이때 약 100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고요. 예. 또 콩레이는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5만여 가구의 정전 피해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도 엄청나고 위투도 그렇고 다른 태풍도 그렇고 최대 풍속이 뭐 거의 시속 300km가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네. 강력한 어떤 피해를 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여름 태풍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름에 좀 더 해수면이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해수 온도가 여름이 아닌 가을, 9월, 10월 이때쯤이 가장 높다고 해요. 좀 네. 시기가 지나서 뜨거워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 내내 뜨거웠던 해수면이 이렇게 데펴졌던 해수면이 네. 이제 가을에 식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태풍이 원래 가을에 그 따뜻한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연료를 삼아서 굉장히 위력이 세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가을 태풍이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높아진 바닷물 수온의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태풍 피해가 커지는 것을 지구 온난화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연구도 있는데요. 바다 수온이 1도 높아지면 대기 속의 수증기량이 7% 증가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 수증기를 원료로 태풍 자체의 강도가 세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수온이 높아지면 태풍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피해 지역을 더 넓힐 수 있다. 이런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태풍이 수온이 낮은 차가운 바다를 지나면서 열 에너지를 뺏겨서 점점 그 위력이 줄어야 하는데 이제는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태풍 위력이 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먼 거리까지 파괴력을 유지한 채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뭐 지구 온난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구 온난화가 좀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가을 태풍이 계속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지구 온난화가 이제 높아지면은 수온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0년간 해수면이 1도가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거에 따라서 태풍의 위력도 점점 더 세지고 피해 범위도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1m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1도가 증가했던. 네. 아. 최근 100년간 기온이요? 네, 예. 기온이요. 높이 해수면의 말고, 예. 기온이 그렇군요. 1도가 증가해가지고 이제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도가 사실 되게 작은 온도 같지만 영향은 그만큼 막대하군요. 이번 영향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 태풍 위투,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 없이 지나갈 거라고는 하는데 앞으로 계속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 계속해서 가져야겠네요. 네, 과학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